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그 2020년 그다음에 첫 개강인데 1월 기본이론반.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시험 보는 17학번도 있겠고, 그래서 15학번이나 16학번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월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강의를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에 시험 봤던 16학번들의 경우는 그래서 지금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직 1월 말에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이제 그다음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보는 사람도 내년 이맘때 그래서 이제 결과를 그다음에 2차 시험이라든지 다음에 2차 시험을 좀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 이맘때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좀 다음에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지만은 그래서 지원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응시하는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 단위 지역과 다음에 도 단위 지역의 좀 편차라든지 그다음에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다음에 선발 인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현 상태보다는 좀 적게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다음에 취약 아동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다음에 합격을 해서 현장에 진출하는 게 그다음에 현재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전과는 다르게 그다음에 학력 아동 수가 점차 줄고 있고, 그다음에 도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다음에 서울 지역도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전반에 그다음에 문제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해서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단 강의 계획서 나눠주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올해 연간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2020년 연간 강의 계획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다음에 1차 시험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 있고 그래서 패스페일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는 교직논술 전공, 우리가 전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육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커리큘럼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교직논술 20점, 그다음에 전공 80점, 그다음에 수업 실현과 면접에서 이제 100점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합격 불합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다음에 강의에 해당이 되는 게
이 교육과정 80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1차 시험에서 150%를 선발하긴 하는데 1차 시험에서 150%를 다음에 산정을 해서 이제 2차 시험을 제시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이나 수업 시련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 정량적 평가보다는 평가위원들의 정성적인 기준이 상대적 1차에 비해서 더 다음에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뭐 교직 논술도 그렇긴 한데 정성적인 평가가 강조가 되는데 2차는 매 해마다 다음에 약간의 그런 뭐 평가의 다음에 그 편포가 다음에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관적인 경향이 좀 강하다. 평가자의 다음에 성향이나 뭐 그런 거 아무리 평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여기는 정성적 평가가 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 다음에 점수를 최대한 많이 다음에 높여놔야지 2차 시험도 좀 안정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에 시험 일정이 이거는 그 교육청 공고문에 보면은 뭐 나와 있습니다. 뭐 매 해마다 약간의 며칠간의 뭐 차이가 있긴 한데 1차 시험은 뭐 11월 10일 정도, 합격자는 다음에 그 합격자는 다음에 그 한 달 후에 다음에 12월 10일 1차 시험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다음에 2차 시험은 뭐 11월 10일에서 여기는 한 3일 정도 봅니다. 8, 9, 10 다음에 8일, 9일, 10일 또는 다음에 9, 10, 10일에서 3일 동안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11월 다음에 10일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0 한 달 후에 다음에 한 달 후에는 2차 시험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1월 말 정도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교직 논술하고 전공 여기에서 이제 150%를 선발해서 2차 시험 응시한다는 얘기고 2차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100%를 다음에 합격자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다음에 11월, 다음에 1월. 어떻게 뭐 긴 일정일 수도 있긴 한데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은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그 뭐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연간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1월부터 뭐 10월까지 이렇게 연간 강의가 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1열은 뭐 기본 이론반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개강에 해당이 되는데 뭐 7주 과정으로 제시가 되고 1월 5일 날 다음에 개강을 해서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2월 23일 날 다음에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음에 그 올해 신간으로 다음에 출간된 총론 및 교육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가 이게 총론 및 교육론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에 신간으로 다음에 나온 거고 다음에 교재가 있고 다음에 수업에 다음에 수업 시간 제공되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기본 이론반, 다음에 3월 달은 이제 기출 분석반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기출 분석반에서는 4주 과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특히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현재의 문제 유형과 다음에 그 출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 건지 미래의 예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다음에 기출 분석반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출 분석반은 기출 문제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턴을 통해서 다음에 향후 다음에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현재의 문제의 출제 비율은 다음에 기출된 내용하고 기출되지 않은 게 5대 5로 나옵니다. 기출 문제 50%,
그다음에 기출되지 않은 게 50%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편차가 있긴 합니다. 뭐 6대4, 그다음에 4대6으로 편차가 있긴 한데 거의 5대5의 그다음에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출 분석반에 대한 것도 3월에 제시가 되는데 이것도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뭐 기출 분석집이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이번 달 말이나 2월 달 초에 기출 분석집에서 작년 시험 봤던 인류학법 문제까지 다 꼼꼼하게 그다음에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분석집에 해당이 되는 거, 기출 분석집은 그다음에 20년 정도의 문제 중에서 그다음에 유의미한 문제만 수록을 해놨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다음에 뭐 거의 모든 문항을 다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는 형태고, 그다음에 좀 상식적인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관계로 그다음에 그 유의미한 문제만 좀 출연했습니다. 작년에 좀 두꺼웠습니다. 올해는 약간 좀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출제위원들도 그다음에 제 책들은 다 보고 그다음에 문항을 작성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월, 5월은 이때가 좀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 실습이 4월 말에 나가는 학교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5월 달에 나가는데 5월에 실습이 나가는 학교가 있고 뭐 6월에 실습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대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4월, 5월은 예체능 강론 원본 특강이 있습니다. 예체능은 실과 체육음악 미술입니다. 실과 체육음악 미술은 검정 교과서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책 출판사 과목별로 출판사 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략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과 체육음악 미술의 그다음에 4권, 실과 체육음악 미술의 그다음에 4권은 그다음에 원본으로 직접 보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재도 써보는 강론 및 교육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총론 및 교육론이고, 그다음에 강론 및 교육론과 수업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론, 강론 얘기를 하는데, 총론은 여기는 뭐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총론은 이론적인 부분이 그다음에 각 교과의 이론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책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좀 부록 형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론편은 그다음에 교과서 활동을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은 교과서 활동을 해설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강론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체음미라고 하면은 문항수가 실과 체육음악 미술은 체육만 2문항이고 실과 음악 미술은 각각 1문항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문항수가 적은데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가 실과만 해도 뭐 지도서가 7, 8권, 체육이 5-6권 이렇게 그다음에 분량에 비해서 출제하는 그다음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좀 혼란을 좀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래서 4월, 5월은 강론 특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총론, 강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과 얘기는 교사형 지도서인데, 그다음에 과학과 교사형 지도서인데 지도서마다 약간 좀 차이 있긴 한데 처음에는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거는 우리가 국가고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고시 교육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고, 파트 2번째가 이 수업지도의 실제, 여기는 수업지도의 실제가 이게 강론입니다. 이제 이게 다음에 수업지도의 실제라는 게 그다음에 강론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교과서가 학습자 활동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강론은 그다음에 강론은 교사학습자와의 상호작용적인 측면, 교사학습자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는 게 강론입니다. 그래서 강론이 그다음에 양이 많고 내용이 좀 풍부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뭐 온도와 열, 뭐 태양기와 빛, 용해와 용액,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각 교과서에 대한
그다음에 각 교과서에 대한 뭐 설명의 성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이 그래서 각 차시별 내용에서 그다음에 언급이 많이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파트 세 번째가 이게 과학교육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총론입니다. 여기가 과학교육의 이해라는 게 총론인데 이 총론은 뭐 수업 모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 그다음에 수업 모형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종론에 제시가 되어 있고, 강론은 수업 지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출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수업 지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수업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뽑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분량은 많은데 출제가 되는 그다음에 출제 양은 적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 강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강론은 내년에 뭐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지도서를 보면서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실체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권씩 정도, 출판사별 한 권씩 정도는 좀 원본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 과별로 뭐 신학기 되면 각 과별로 뭐 공동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공동 구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제본이나 복사를 해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실체 문맥뿐만 아니라 강론 교재도 그다음에 뭐 국정교과, 국도사, 수학과, 그다음 국정교과에 대한 뭐 강론 내용이나 그다음에 실체 예체능에 대한 강론 내용도 그다음에 수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봤던 3월에 그다음에 강의 교재인 기출 분석집하고 4, 5월에 강론반에 강론 및 교육론의 교재도 그다음에 두 가지 동시에 1월 말이라든 2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 다음에 출간이 될 겁니다. 올해 다 신간으로 제시가 됩니다. 다 6월 8월은 그다음에 방학이 깨 있습니다. 방학이 깨 있기 때문에 6월 8월이 통합 서브노트 반으로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8월까지가 이론을 최종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8월까지가 이론을 총정리하는 게 늦어도 8월까지는 총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다음에 강의 교재가 그 서브노트하고 그다음에 그 프린트가 제시가 되는데, 이 서브노트하고 프린트만 봐도 뭐 충분해요. 서브노트하고 프린트만 봐도 충분한데 여기에다가 뭐 이 서브노트나 프린트에다가 자기가 그다음에 따로 공부한 내용을 또 알파로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 시험장에 그다음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서브노트하고 프린트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내용을 추가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 9월, 10월이 두 달 동안에 막판에 그다음에 9월, 10월에 막판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9월, 10월에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월에는 기본풀이입니다. 과목별 문제풀이 4주차, 그래서 이건 프린트로 전교과, 그다음에 10월 달은 그다음에 최종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4주 과정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된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자신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1년간의 수업 여정을 따라갈 때 다양한 그다음에 뭐 계획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그다음에 방법이나 전략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것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전을 해보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 이어지는 교직 생활에 그다음에 정확한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명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강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과목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1, 2월 기본 이론반부터 10월에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까지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시험은 11월 10일 정도에, 그러니까 둘째 주 토요일 정도 됩니다. 11월, 그다음에 둘째 주 토요일에 1차 시험, 그다음에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이루어지고, 이 합격자 150%, 물론 그다음에 응시 지역별 차이겠지만은 1.5대 1도 안 되는 지역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지역 같은 경우는 1.5대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대 1 넘지 않으면 꽈락이 안 되면은 다음에 다 1차는 합격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초등 시험만에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 뭐 유아나 중등 그렇지 않은데 합격자 150% 돼 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는 2차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2박 3일로 이루어집니다. 2박 3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3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3일 동안 이루어진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1차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2차의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실현 같은 경우도, 수업 실현도 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론을 구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도 같이 준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한 20일 후에 최종 합격자가 다음에 발표가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얘기했던 것처럼 8월 달까지, 늦어도 8월 달 방학 끝날 때까지는 이론을 최종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서브노트하고 프린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다음에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 지도서는 총론과 강론인데, 그래서 총론하고 그다음에 강론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총론은 이론이라든지 수업 모형, 각 교과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교과 장면에 대한 해설입니다. 뭐 실체의미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하고 검정교과, 국정교과, 그다음에 검정교과. 그래서 뭐 영어는 있긴 한데 영어는 강론을 굳이 볼 필요가 없고 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총론, 그다음에 총론과 그다음에 강론 부분을 적절하게 그다음에 제시를 한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문제가 총론만 나오고 강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실 수업 장면을, 그다음에 교실 수업 장면을 문제화시켜서, 교실 수업 장면을 문제화시켜서 문제가 총론 및 교육론, 그다음에 강론 및 교육론 이렇게 그다음에 분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4대 6, 그다음에 5대 5, 그다음에 6대 4, 뭐 7대 3, 3대 7에 이렇게 비율로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총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강론에서도 언급이 된다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총론, 강론에서 특정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문제 출제할 때 이원 목적 분류표를 제시할 때 뭐 균형 있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총론의 분량은 적고 강론의 분량은 많기 때문에 적고, 그다음에 많기 때문에 뭐 이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의외로 총론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면은 응용이 된 출제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을 다음에 5대5나 다음에 4대6의 비율로는 다음에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을 다음에 잘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강의 계획을 보셨고, 다음 페이지는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열 기본 이론 과정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인류열 기본 이론 강의의 계획서인데, 그래서 교재는 총론 및 교육론 편, 올해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론 및 교육론 편의 교재로 보면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 물론 기출 문제가 포함된 것도 있지만은 뭐 기출 문제가 다음에 기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그래서 이제 총론 및 교육론,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총론 교육 이론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다음에 뭐 용어라든지 주요 용어나 핵심적인 개념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용어나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다음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전략이 있는데, 뭐 수험 전략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개인차에 따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음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독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다음에 1열은 기본은 총론 및 교육론 편이고, 다음에 3월 달에는 다음에 기출 분석, 4월, 5월은 다음에 예체능 강론, 다음에 6, 7, 8은 뭐 국정 강론, 6월, 7월, 8월은 다음에 뭐 서브노트 반 때는 우리가 강론의 경우도 다음에 국정 강론이 있고 다음에 검정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교과 국도사 수학과학은 국정 강론이고, 다음에 예체능 실체 음미는 다음에 검정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강론보다는 뭐 검정 강론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검정 강론을 4월, 5월에 먼저 하고, 6, 7, 8은 뭐 국정, 검정 강론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은 다음에 총론 및 교육론부터 제시를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정확한 이해가 다음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음에 암기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강의 중점은 다음에 2020년 수업 전략과 시급 학습 전략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뭐 금방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각 교과별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중점입니다. 그래서 뭐 국어 교과다, 수학 교과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다음에 구조나 틀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접근 방식이나 이론적 토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것처럼 다음에 2015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오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 철학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다음에 구성주의 하려면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다음에 그 주변의 동료 학습자나 그다음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다음에 의미를 그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이 구성주의가 쉽게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구성주의인데, 이 구성주의가 전 교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뭐 국어과부터 해서 영어 교과까지 이 구성주의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철학이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각 교과 어떻게 투영이 되어 있는지인데, 각 교과별 접근 방식 약간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과 그다음에 전공의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우리가 뭐 80점 만점으로 한다 하면은 뭐 그다음에 서울이나 그다음에 뭐 대전,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정권은 70점 이상으로 볼 수가 있고, 시지역을 제한 나머지의 안정권은 60점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 도. 도는 뭐 지역별 차이있긴 한데 50점 이상만 돼도 안정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점 중에서 시 단위는 그다음에 70점 이상, 도 단위는 그다음에 50점이 6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에는 필수 암기 부분과 이해만 필요한 부분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해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만 필요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거를 그 개념이나 뭐 이유나 근거를 그다음에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한 암기는 뭐 이유나 근거를 쓰라고 했을 때 문장으로 진술해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만 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은 이렇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해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것과 이해만 해도 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기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다음에 수업 시간 중간마다 다음에 핵심 체크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핵심 체크 문제로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데, 기출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문제라든지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에 지금 현재 현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론 강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10년 가까이 10년 넘도록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년 넘도록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각 출제위원들은 그다음에 기존에 출제가 됐던 걸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찾아서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기출문제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시험 범위 축적 때문에 출제된 부분하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 지식과 교육 이론을 좀 결합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론적인 측면이고 여기는 교과서 지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에 교과서 지식, 다음에 집신벌레와 핵함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신벌레와 핵함에 대한 잘못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원인과 지도 방법은 총론인 거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지식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합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수업에서 이제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교실 수업 장면을 주고 교과서 지식을 물어보거나 이론을 그다음에 물어본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론은 이론이고, 강론은 실제입니다. 수업 지도의 실제가 강론에 해당이 된다.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강론 비중이 큰 교과가 있고, 총론 강론 비중이 대등한 경우에 그다음에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체음리라고 하면 이걸 다 강론에서만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강론에서 문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론하고의 그런 비율의 균형을 어느 정도 더 맞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니까 올해 지금이 첫 번째 개강이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내용을 반복을 해내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내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강의 일정의 경우는 오늘은 그다음에 개강주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책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합니다. 교재 순서대로 총론 및 시험 활동, 통합교과 국어, 2주차는 그다음에 그 국어의 못다한 부분하고 도덕사회, 3주는 사회과학, 4주는 수학과학, 5주는 실과측, 6주는 음악미술, 마지막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순서대로, 교재 순서 목차대로, 그다음에 그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교재 순서대로 그다음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교실 수업 장면을 주고 총론 및 교육론과 강론 및 그다음에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강론은 교과서적인 지식, 교과 지식이고, 총론은 이 교과서 지식의 이론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해서 4대6, 5대5, 6대4, 그다음에 7대3, 3대7의 비율로 제시가 된다. 아무래도 총론보다는 강론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더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론 문제에서 틀리면 더욱더 큰 낭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그다음에 응시자들이 더 그다음에 정답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그다음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오답이 발생이 되면은 그다음에 충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경쟁자보다 더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 2월에는 그다음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1, 2월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총론 및 교육론, 이 총론에 대한 그다음에 총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에 해당되는 게, 그다음에 총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는 총론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 총론의 해설서의 성격을 띠는 게 이게 강론입니다. 총론이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면 이 추상적 개념을 실제 수업 장면에서 세부적으로 풀어낸 게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 대한 해설서의 입장이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론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해서 분량이 좀 그다음에 적다는 얘기고, 강론은 이거에 대한 설명 해설서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풀어낸 건데, 강론은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강론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은 이론적 측면, 강론은 수업 지도의 실제가 강론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접근합니다.